강은희, 54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간병인 강은희입니다. 들어오세요. 중후한 남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긴장했습니다. 10년 전 이혼 후 5번째 간병일이었지만 새로운 집은 언제나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준호입니다. 어머니 간병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61세 호랍이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니는 치매 초기시라 돌봄이 필요합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은희가 실수로 약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산산이 부서진 유리병. 은희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또 혼나겠지? 전 남편은 이럴 때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도 못해. 멍청한 년. 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으면 됐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물러나 계세요. 준호는 직접 빗자루를 가져와 치웠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왜 화를 안 내는 거지? 한 달 후, 준호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습니다. 준호가 당황해 119를 부르려 할 때 은희가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할게요. 진정하세요. 은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경력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며 구급대원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10년 경력 간호조무사입니다. 현재 산소 포화도 85%, 맥박 불규칙. 병원 도착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완벽했습니다.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준호는 은희를 새롭게 보았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제 일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날 밤 은희의 차분함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저녁 은희와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상태는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어느 날 비 오는 밤, 은희가 악몽을 꾸었습니다. 전 남편이 통장을 빼앗으며 소리쳤습니다. 내 돈은 내 돈이야. 은희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거실에서 일하던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꿈을. 준호는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전 남편은 10년간 제 월급을 빼앗아 도박했습니다.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경제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준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야근하는 날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집에 있었다면 1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6개월 후 준호의 사업 파트너 김 이사가 찾아왔습니다. 준호 씨, 그 간병인 조심하세요. 재산 노리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60대 호라비한테 친절하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죠. 김 이사는 자신이 준호 회사 지분을 더 확보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은희가 준호와 가까워지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준호는 화를 냈습니다. 강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 이사는 준호 딸 지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간병인한테 빠지신 것 같아요. 재산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느 저녁, 준호가 은희에게 고백했습니다. 강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좋습니다.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간병인이고 사장님은 고용주입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저는 진심입니다.
안 됩니다. 저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은희는 사표를 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준호는 붙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돌아오세요. 일주일 후, 준호 딸 지민이 은희를 찾아왔습니다. 강 선생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지민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 때문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이사가 그러던데요. 아버지한테 접근하신 거라고. 은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10년간 월급 240만 원 받으며 혼자 살았습니다. 딸 대학 보내고 빚 갚고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사장님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은희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전 재산 3천만 원입니다. 많지 않지만 제 손으로 모은 돈입니다. 지민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민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10년 만에 처음 웃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날 밤, 지민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강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다음 날, 준호가 은희를 찾아갔습니다. 강 선생님, 다시 돌아와 주세요. 사장님. 아니, 이제는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 저도 좋습니다. 무섭지만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후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은희 57세와 준호 64세는 손주를 안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저녁 노을을 보며 은희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 있습니다. 54세와 61세에 만난 사랑. 늦었지만 진실했고 조심스러웠지만 깊었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은 더욱 따뜻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